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아주 지능적인 전술 변화가 돋보였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변화는 보통 맨시티가 4-3-3 전형을 쓸 때 칸셀루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로드리와 칸셀루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 배치가 되고,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높게 올라가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전형을 만들 때가 많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달랐던 것이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가서 로드리와 함께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시티가 전술 변화를 가져간 이유는 일단 사우스햄튼이 4-2-2-2 전형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그 앞선에 있는 두 명의 측면 미드필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두 명의 투톱까지 이 6명의 선수가 중앙에 밀집해서 중앙에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칸셀루가 평소처럼 맨시티가 4-3-3 전형을 만들 때 중앙으로 들어가는 인버티드 풀백의 동선을 가져가게 되면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칸셀루를 따라 들어가면서 사우스햄튼이 원하는 중앙에 밀집한 수비 블럭을 만들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택한 전략은 칸셀루를 중앙에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히려 내려가서 3백 앞에 위치하고, 이때 칸셀루는 측면으로 살짝 빠져서 사우스햄튼이 중앙에 밀집할 때 왼쪽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맨시티는 3백, 그리고 그 앞에 로드리와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왼쪽 측면에는 칸셀루, 이렇게 살짝 비대칭적인 전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맨시티가 아칸지, 그리고 디아스, 아케, 이 세 명의 3백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 베르나르도 실바와 로드리 두 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우스햄튼의 움직임을 보면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최전방 투톱, 그리고 좌우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뒤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중앙에서 수비 블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시티가 칸셀루를 중앙에 들어오지 않고 측면으로 빠지게 만들면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사우스햄튼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매우 애매해지는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오니까 중앙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칸셀루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니까 칸셀루를 따라서 측면으로 움직여야 될지 아주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셀루를 따라 나가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원에서 너무나 편하게 볼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칸셀루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중앙에 밀집하는 전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앙으로 밀집해 들어갈 때 측면에서 칸셀루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든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한데, 포든 또한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가고, 이때 칸셀루가 올라오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중원에 베르나르도 실바와 로드리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는데 맨시티가 중원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우스햄튼의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특히 사우스햄튼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칸셀루에게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칸셀루가 측면으로 올라갈 때 측면 미드필더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막기 위해서 중앙으로 쏠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칸셀루에게 공간이 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든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사우스햄튼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포든을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칸셀루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볼을 받은 이후에 칸셀루가 있는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사우스햄튼의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에서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칸셀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도 로드리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고, 반면에 칸셀로는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우스햄튼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든 또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우스햄튼의 측면 수비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칸셀로에게 넓은 공간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포든이 볼을 잡을 때 상대의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뛰어나가는 칸셀로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칸셀로에게 측면 공간이 넓게 발생하고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볼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칸셀로가 볼을 몰고 올라가서 전방으로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칸셀로가 드리블 돌파에 성공을 해서 칸셀로가 왼발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경기에서는 칸셀로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오늘 과르디올라가 중앙으로 밀집해서 압박하는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칸셀로가 평소처럼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칸셀로를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칸셀로를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했을 때 아주 좋았던 선수 배치가 포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포든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 왼쪽에 그릴리시가 배치가 됐을 때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이때 베실바가 한 칸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릴리시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왼발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때 홀란드에게 아주 좋은 크로스를 공급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칸셀로가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동선을 가져가게 되면 측면에서 칸셀로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칸셀로도 오른발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칸셀로가 크로스를 올리게 되면 할란드는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때 칸셀로는 바깥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할란드의 움직임과 칸셀로의 크로스가 종종 맞지 않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든이 왼쪽에 기용이 되다 보니까 칸셀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이번에는 포든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포든이 왼발로 측면에서 할란드에게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라오지 않는 대신에 포든을 왼쪽에 배치시켜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그릴리시가 나왔다면 그릴리시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칸셀로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포든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포든이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할란드에게 왼발로 편하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할란드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포든의 정확한 왼발 패스가 나오면서 할란드가 완벽한 1대1 찬스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물론 골대를 맞으면서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포든을 왼쪽에 배치하는 장점이 정확하게 나온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물론 칸셀로가 측면에서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측면에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도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칸셀로에게 측면 돌파도 많이 시도하라는 주문을 오늘 경기에서 가르디올라가 확실하게 주고 들어온 경기였어요. 이러한 장면이 나왔죠. 칸셀로가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주고 뛰어 들어가는데 이때 데브라이너가 칸셀로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칸셀로가 뛰어 들어갈 때 완벽하게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할란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란드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처음에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우스햄튼의 수비수 입장에서는 할란드를 따라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에서는 할란드가 정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동선을 가져가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중앙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우스햄튼의 수비수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나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우스햄튼의 수비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할란드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한 템포 놓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할란드가 중앙 수비수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와서 컷백을 받아줄 수가 있었고, 여기서 할란드가 올라오는 크로스를 발에만 갖다 대면서 아주 절묘한 득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장면만 봐도 할란드가 이 거구의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할란드가 10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 1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9경기 동안 무려 15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할란드가 오늘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할란드의 득점력이나 박스 안에서의 민첩한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포든을 왼쪽에 배치시켜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주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칸셀루를 중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달려나가게 하면서 칸셀루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왼쪽 측면에서 포든과 칸셀루를 활용해서 사우스햄튼의 측면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들을 전술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박스 안에서 할란드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아주 지능적인 전술 변화가 돋보였던 한 판이었다.